차관님이 오전에 안 계셔서 제가 법무관리관님께 질문했는데 법무관리관님은 법률 검토를 포고령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김용현 장관은 박안수 총장께 포고령을 전달하면서 박 총장의 말씀은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고 박 총장께 얘기했다고 박 총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법무관리관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법률 검토를 한 것입니까? 예, 국방부 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법무실장도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관리관 제가 말고도? 뭐 법무실장한테 확인을 했고 네.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약간 해프닝 같습니다만은 1호기가 연습 비행을 하는데 그게 보도 난 건 보셨죠? 봤습니다. 그와 별도로 1호기는 공군 소속 아닙니까? 아, 공군 소속이 아니라 운용을 공군에서 합니다. 네, 예, 운영을 공군인데 요청은 대통령실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현재 그때 차관께서 어제가요 법사위 전체에 출석하셔서 군 독수권이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1호기를 발동시키는 명령을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 뭐 그것은 뭐 1호기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경호처에서 요청이 올 것이고 공군의 요청이 갈 것이고 그건 국방부 사안이 아니고 그럼 공군 참모총장도 계세요 여기? 뭐 여기 공군 총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내란 수계로 수사를 받고 곧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고 따라서 통수권이 있는 자가 A1을 1호기를 달라고 그러면 공군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대통령께서 운영하는 국방부 차원에서 그걸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이렇기 때문에 빨리 직무 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오후 질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 하면 그 특전사령관께서 12월 1일 날 계엄 문제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예, 이틀 그렇습니다. 전에. 그러면 김영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곽 사령관 또는 수방 사령관님은 언제 알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에 관련해서 이 12월 3일 내란에 대한 사전 모의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짜가 특정이 돼 버렸어요. 12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2월 1일부터의 동선, 그 다음에 군 검찰 차원에서는 동선의 통신 내역, 그 다음에 군 사령관들의 동선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그 관련 수사들은 저희들이 지금 수사기관 운영하지 않고 있고 군검찰하고 합동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나 그런 쪽에서 만약에 수사 협조 의뢰가 오면 저희가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는 가능하면 존중해 주십시다. 예. 아니,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각각의 다 시간 좀 보장해 주시고요. 또 묻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령관님, 예. 하나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일 날 장소는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계엄이라고는 얘기는 언제 들었어요?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 계엄이라는 것은 12월 3일 자, 그러니까 12월 3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얘기를 했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거 아는 거는 12월 3일이에요. 3일이죠. 1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아니죠. 12월 1일은 장소 6곳만 받았다. 뭐를요? 자,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자, 그러면 검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의원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이거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회의하면서 언제 한번 했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서 하나하나 매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야당 의원님들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사령관님 돌아가시고요.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우 소방사령관. 사령관께서는 12월 3일 날 여기에 국회 주변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수방사령관으로서의 그 태도와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사령관들께서 입을 다 맞추고 와서 여기서 본인만 진두지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앉으세요. 자, 차관. 예. 방첩사 직무 대리로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을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뭐 방첩사의 그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장군을 좀 추천하기가 어려웠고요. 제가 그 모집 그 임무 대기를 결정하는 그 상태에서 파악했을 때 참모장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 있었다라는 정도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차관님, 예, 12월 2일 날 네, 퇴근 그 무렵부터 퇴근하지 아니하고 참모장과 1차장 그리고 이후에 11시 10시에 넘어서 수사단장이 집에 있다가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주었고 그 이후에 4대 승합차를 이용해서 국회로 체포조가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대에 참모장과 1차장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시다가 수사단장이 방첩사로 지금 대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 주요 역할이 지금 참모장 이경민 참모장과 1차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시가 넘어서 10시 반 발표 어간에 수사단장이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배제를 해야지. 왜 이분한테 직무 대리를 맡기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그 12월 2일 날 하루 전에 그렇게 사령관하고 참모장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에서는 제가 하십시오. 했습니다. 예. 네, 꼭 하십시오. 자, 방첩사 경호 경비대장 중령 양승철 여기 계시죠? 12월 3일 날 당시에 참모장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그 계엄령 그 뉴스 보도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참모장께서 신변보호팀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우선 장소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선은 신변보호팀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바로 소집시켜라 그렇게까지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차관, 양중령의 지금 바로 말씀에 들어도 이경민 참모장으로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고위 가장 주보자들을 실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한테 방첩사를 맡기면 증거 인멸 우려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존 논란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들이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무의 지금 수행의 계속의 적정성을 제가 다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 허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전체 투입된 계엄군 전체 규모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규모를 지금 직접 파악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제가 데에서 얘기할게요. 한 700에서 800명 정도 정도. 네, 제가 얘기할게요. 수도방위 사령부 211명, 이중 국회 울타리 내에 48명, 특전자 1공수 277명, 707 튀김단 197명, 방첩사령부 49명 체포조, 정보사령부 8명 선관위 서버, 정보사령부 HID 7명, 여기까지 749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3공수 특전여단 231명, 9공수 특전여단 211명, 특전사령관 맞죠? 예. 그리고 모두 합쳐서 1191명입니다. 특전사령관, 여기에 여론조사 곳에 몇 명 갔습니까? 일개 지역대 규모로 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딱 민주당사에는 몇 명 계획되어 있습니까? 일개 대대 규모 계획됐습니다. 자, 장관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엄군 투입 인원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200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여기 계신 지휘관들 때문에 내란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지고 살게 됐어요. 수도방위 사령관,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파견했다고요? 그게 수도방위 사입. 그러면은 여기 특전사가 국회 창문 깨부수고 들어왔을 때 특전사하고 교전했습니까?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국회를 보호하러 왔으면 여기 앉아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디서 그런 자기 방어를 합니까? 방어가 아니라 임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호를 했어요. 그걸 저희가 들어오지는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앉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앉으세요. 있는 간부한테 부탁해서 저희 배치를 좀 알려달라고 했고 앉으세요. 그게 아니면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몰라서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국군 방첩사령부령의 제5조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등 조항에 보면 제3조 기본원칙의 금지 조항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령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 부령은 양심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침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부했어야죠. 1200명의 장병들의 가슴에 평생 안고 갈 내란과 군사반란과 계엄의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이 심은 겁니다. 자, 드론 추락해서 급히 수거한 적이 있죠. 5군단 지역 내에서 트럭을 보내서 거기에 삐라통도 있었어요. 똑같은 종류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평양에 보낸 거 확인해 줄 수 없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수사, 조사, 감사원 감사 모든 걸 다 받고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심리전단 잘라주세요. 심리전단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대북전단 뿌렸죠? 네, 그 부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북전단 심리전단에서 제작해서 뿌렸죠? 네, 그 부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감사, 수사, 조사 다 할 겁니다. 이래서 코버트 액션 공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군사보좌관. 예, 군사부장관입니다.
포고령 봤죠? 사전 검토했죠? 아닙니다. 보고령은 장관님께서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을 때 보고령을 봤습니다. 작성된 건 못 봤어요? 작성된 거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첩사 참모장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자, 훈련에 대비해서 계엄, 그죠? 예. 합수부 참고 자료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부대령의 직무에 계엄 업무에 나와 있어요?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내란 음모 혐의는 무혐의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이 기소됐습니다. 왜 부대령이 없는 걸 합니까? 직무가 아닌 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직무에 없어요. 있어요, 부대령에? 계엄 업무 지원.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부대령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전시에 합성 됐어요. 들어가세요. 장관님, 예, 차관입니다. 차관. 전 장관 보안폰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이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보안폰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 반납을 해서 반납한 것은 보관되는 곳에서 보관되는 걸로 알고, 아직 압수가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처음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비상계엄 자체가 이게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군사 반란도 일으키고 내란도 일으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모두 뭐 예산 편성, 집행, 감사원 기능 다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법치라든가 사회 시스템 이런 원칙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폭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아주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고 국방부 장관이고 여러분의 국방부 장관은 선배이기도 하지만 민간인이신 분 아닙니까? 이 잘못된 일그러진 민간인 두 사람이 지금 우리 군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둘은 무책임하게 도망가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상의했어요. 서로 이러기 바쁩니다. 군의 명예는 군인이 지켜야 돼요. 군복 벗고 지금 도망갔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자, 이게 왜 경비계엄이 아니고 비상계엄이겠어요? 참모총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이게 사회질서 교란 이런 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경비계엄을 해야지. 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해야 국민의 기본권도 마음대로 유린하고 제한할 수 있고 군법도 활용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좀 안 되냐면은 이 국회가 비상계엄 영향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포고령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상당히 계획되고 치밀하게 모의되고 계획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단독 범행 둘에
그 외에는 다 모르고. 그러면 어떤 생각,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용산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여권 실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검찰 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뭔가 이것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단이라든가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 증언을 해주셔야죠. 입을 왜 다물고 있습니까?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전사령관님. 네, 나와주세요. 시계 좀 멈췄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그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대통령하고 통화 여부나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대통령이 사실 내란 수계인데 왜 그 김용현이를 내란 수계로 만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받은 질문과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게 질문이 내용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그 국방에서 사실 진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고 받을 겁니다. 보고를 검찰 같은 데서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면죄부를 조금이라도 주려고 군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걸 아주 깊게 우려하고요. 방첩사 참모장 나와 보세요. 올 3월에 그 연합훈련 할 때 충정 8천이라는 그 계엄 훈련을 했었죠. 합수본부 만드는 훈련. 합수본부 운영할 때 충성 8천을 네. 인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엄 훈련을 한 거죠. 합수본부 운영 관련돼서 아니, 그게 그거지. 말을 계엄 때 합수본부 운영하는 게 방첩사 아니에요. 합수본부 운영 관련된 겁니다. 계엄 때 예, 그렇습니다. 방첩사 임무가 뭐예요? 합수본부 운영. 그래, 합수본부 운영이니까 계엄 훈련을 한 거 아니에요. 2주 동안 했죠. 훈련 FS 연습이 2주고 그 중에서 합수본부 운영에 관해서 훈련한 거는 정확하게 얼마나 한지는 저는 그때 담당 처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2주 했어요. 평상시 매년 1박 2일 하는 거를 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도청을 이번에 그 비상계엄 당시에 도청을 정보사도 하고 방첩사도 아침 9시까지 했는데 어느 도청 부대가 했나요? 전 도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사가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특전사령관 다시 나와 보세요.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13공수하고 7공수가 출동 대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투입하려고 했나요? 그것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2교대가 길어지면 2교대를 준비하거나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 지시만 했습니다. 네, 차관님은 이 비상계엄 시기에 뭘 했는지 한번 소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간 되고. 예,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부대 복귀를 지시하고 부대 복귀한 것은 한 1시간쯤 지난 23시 한 40분경에 부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복귀에서는 국방부 지휘통제실 합참 지휘통제실 합류했고 그 이후에는 뭐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네. 예. 네, 김병주 의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뭐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장관님께서 직접 뭐 부대를 지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은 안 했습니다. 예, 조언한 거 없습니다. 예, 한번 뭐 건의는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막 국회에 병력이 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아, 병력 투입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그 방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예, 뭐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지금은 뭐 제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시간 제가 충분히 드렸고요. 다시 또 드릴 테니까 그때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아,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그 중심에 국방부가 있는데 국방부 자체가 수사를 한다는 것이 안 맞아서 저희가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네. 제 결심입니다. 어차피 뭐 밤새도록 할 거니까 예, 좀 계세요. 거기 계시라고. 예. 차관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김영현 전 장관이 쓰던 보안폰 이걸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보안폰이 현재 압수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먼저 김동혁 검찰단장. 내가 아까 끝나면서 마이크 잡아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네, 의원님. 법률가로서 마지막 양심을 걸고 잘해라. 내가 그랬죠. 마이크 대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죄하고 군사반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 있습니다. 저희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김 단장은 배제되고 지금 군검찰에서 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보안폰, 김영현 전 장관이 쓴 보안폰은 우리 부승찬 의원님의 제보입니다. 저한테 같은 의원들끼리. 보안폰은 전체 서버 자체를 압수해야 합니다. 보안폰은 이걸 얘기하십시오. 폰 자체엔 기록도 안 남고 전화번호도 암호화돼서 확인의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방금?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도 다 있고요. 예, 차관님도 난 관여한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 난 근데 조금 아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보안폰을 움직이는 서버 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현재까지도 안 왔잖아요. 현재까지도 압수를 안 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동혁 단장 예, 수사권이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서버 압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1차쯤 수사권이 특수본에 있지만 특수본이 안 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특수본이 수사권이 있지만은이 아니에요. 수사권은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맞잖아. 법률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본인에게 수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본인의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수사에서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애로가 직무 있습니다. 배제됐습니까? 네, 장관님? 예, 수사에서는 배제돼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찰단장이 검찰이나 경찰이 하지 않으면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봐서 지금 부하잖아요. 예, 장관님, 이 서버 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검찰단장이 뭐 그 압수하겠다 그러면 뭐 제가 그것을 뭐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특수본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검찰단장이 한다면 하겠습니다. 예, 검찰단장이
특수본에서 하지 않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본에서 하지 않으면 예. 지금 707 팀단장.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렇지. 사랑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팀단장입니다. 네, 이거 한번 봐요. 이 사진에 나오는 병기가 뭐 어떤 때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 브리처 산탄총 이거 어디다 쓰냐고. 산탄총은 문 개방이라든지 또 인원 살상에도 사용 가능한 총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국회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거 들고 안에 들어간 인원 몇 명 있었어요? 산탄총을 가져간 인원에 대한 숫자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저희 개인이 기본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휴대총은 아닙니다. 산탄총에 들고 들어가서 지금 이걸로 문을 부수고 그 지시 이행했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혈 사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실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시대로 이거 들고 두드려 깨면은 권총 뚫고 들어가면은 유혈 사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무기 휴대는 평시에 출동 장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실탄 제외가 알고 예. 윤석열이 지시한 대로 문 두드려 깨 부시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할 때 문 두드려 깰 때 쓰는 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는 거기에 산탄총 대한 잊혀져. 이거 들고 가서 문 때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을 향해서 쏘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탄을 휴대했다면 쏘면 그럴 수 죽을 수 있지만 있죠. 실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을 뚫어 깨려면은 이거 그러면 개머리판으로 깰 거예요? 실탄 넣고 깨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실탄을 장전해서 문 깼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과 국회 경위가 막는데 쐈으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실탄은 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그래서 그 지시 받고 항명이지만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단장.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지난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뭐 하셨어요? 일요일 날 말입니까? 예. 문상호 몇 시에 만났어요? 며칠 날? 문상호요? 예. 뭐 문상호라는 사람 모릅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장관 직대에 보고하러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럼 문상호 사령관, 정보사령관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요일 날. 문상호 사령관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누구 만났어요? 네, 장관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장관 만났냐고 물지 않았어요. 12월 8일 저녁 7시부터 9시 누구 만났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맞추기 집에 하기 위해서 노성운동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누구 만났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왜 못해요? 국방조사본부장 다 조사하세요. 그리고 군검찰단보다 국방조사본부장 계획이 없죠? 서버 확보하세요, 당장. 군검찰단은 이미 지금에 배제됐기 때문에 국방조사본부장이 바로 조치하세요. 장관이 직무대행이 막지 않겠죠? 예, 막지 않습니다. 예, 내가 이미 다 고발장 갖다 접수해 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비아폰 서버 국방조사본부장 확보하세요. 군검찰단 계획 가지고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내일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고발장 다 접수할 겁니다. 강한수 총장 포함해서. 네. 우리 김현태 단장님. 예. 그 자리에 서서요.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한강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4, 5월 실시했습니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통 이렇게 훈련을 노들섬 전개 훈련을 했습니까? 해왔습니까? 해마다?
노들섬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예. 전에도 노들섬에서 한 적 있어요? 노들섬은 제가 건의를 드렸고 서울 지역의 동시다발 테러 시 저희가 차량으로 통상 이동하는데 차량이 안 될 경우에는 항공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서울에 가서 수방사 모터사이클을 협조해서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 제가 건의드려서 실시했습니다. 그럼 이 4, 5월에 실시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왜 예, 이 그거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대는 순수하게 연초부터 서울 지역의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훈련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방사랑 또 고척돔하고 MBC 홀하고 여러 군데도 했습니다. 의원님, 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 수방위 사령관 했던 이진우 장군입니다. 네.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방사의 기본 임무가 서울 지역의 72개의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통합방위 훈련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단계 진입은 항상 특전사에서 들어오는데 그 전 단계에서 외부는 저희가 합니다. 근데 전 금년도에 50군데를 했습니다. 알았어. 그 중에 하나가 알았어요. 4월 달 현금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하지 마. 범죄 사실만 이야기해. 알았는데 자 이제 범죄 안 했습니다. 자 범죄 안 했어? 아직도 내란 군인이 훈련을 하는데 그 자, 범죄라고 하면 훈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진우 의원님. 사령관 예. 훈련한 거야? 조용히 앉으시기 원 의원이 바랍니다.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선 김에 일어서세요. 네. 예. 그러면 장님무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님무사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보고 예. 안 본다는 건 봐야 판단을 하는 건데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른다라는 거죠. 마구 칼을 휘두른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 마구 칼을 휘두른 거랑 똑같아요. 장님무사랑 같단 말이에요.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 여기는 방어과가 있어서 자체 경비가 다 돼요.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국회가 알아서 요청을 할 겁니다. 방어 인력이 모자랄 때는 국회의장이 있어요. 회의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님무사와 마찬가지로 생각과 판단을 정지시킨 거예요. 근데 무장병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귀가는 아까 큰 소리로 국회를 방하러 지켜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시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전시 잘 하기 위해서 민간 안전을 잘 살피고 훈련을 하는 것을 누가 나무랍니까? 국회가 야밤중에 난입해서 훈련하는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이 와중에 앉으세요. 정성호 1처장 나오세요. 오전 질의에서는 아주 대단히 뻔뻔하게 개헌 문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던데 그 전 사령관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제 PPT 한번 보실까요? 네. 저게 뭡니까?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문건이죠. 경찰 비상 업무 규칙. 이것도 모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자료는 최근에 여인은 전 사령관이 경찰의 비상 업무 규정을 뽑아달라 지시해서 최근 언제입니까? 최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 작성 자료가 압수됐기 때문에 그 압색 자료는 작성 시점이 그러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한 2, 3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 3주 전.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 법령을 검색해서 경찰 용도가 예. 내가 기관에 대해서 정보 알래도 인터넷부터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무슨 목적이냐, 무슨 의도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성호 1처장이 비서실장일 때 작성된 게 맞습니까? 인터넷을 봤던 참고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저 경찰 비상 업무 규칙에는 비상 상황의 의미와 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등급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거 왜 찾아봤습니까? 그걸 뽑아달라고 바로 의호 비상 발령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이죠. 의원님
경찰청 훈련 제 1132호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을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갖다 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민간 통제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개헌 발령하면은 그건 제가 민간 모르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내란을 사전 계획 세우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폐쇄하고 병력을 출동시켜서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총칙과 비상근무 그리고 별표 1입니다. 나와 있는 사항은 별표 1.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권한도 없는 방첩사가 개헌 준비 문건을 만들고 이제는 군이 아닌 경찰 비상업무 규칙까지 작성을 해서 개헌 당시 경찰이 자체 규칙이 아닌 방첩사가 작성한 규칙에 따라 움직였던 거 아닌가요? 방첩사가 규칙이 아니라 그대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의 훈령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리된 본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찰은 의후 비상하라라고 했지만 경찰청이 경계 강화로 등급을 낮춰서 발령을 하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PPT도 그것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경계 강화 발령 또한 방첩사 문건에서 검토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발령과 국회 통제는 방첩사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 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그 당시에는 한 것이다. 인터넷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방첩사령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희에게 이 자료를 부인했다 뿐이다. 의도는 아니, 없다. 저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요구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비서실에 경찰의 비상업무 관련 규정을 뽑아달라 해서 관련된 걸 뽑아드렸고 거기에 나와 있는 총칙, 비상근무, 별표 1의 비상근무의 종별 정황을 1차장이 비서실장일 때 아닙니까? 비서실이 따로 있어요? 기관이 바로 비서실인데 그러니까 그때 왜 유체이달 합법을 써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께서 이 관련된 규정을 좀 뽑아달라 해서 인터넷에서 공개된 토시 하나들을 그대로 뽑았고 뽑은 것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정리를 드린 본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 여부는 여인영 사령관께 아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박한수 겸사령관. 예. 합참과 우리 방첩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엄 연습을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엄 포고문을 보니까 79년도 11.5 사태 이후에 우리 합참과 방첩사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이런 그 동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때 문구나 지금 문구나 사용 단어가 똑같아요. 이걸 보면은 합참과 기무사가 방첩사가 전혀 일을 않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 가장 중책했던 우리 박한수 총장께서 왜 직무에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박 총장은 12월 3일 16시 장관으로 독대를 했고 21시 40분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튿날 계룡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안에 내려가지 안 했지요. 예, 그래서 서울에 머물렀습니까? 그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시에 뵙는 것은 월에 한 2, 3회 정도 하는 현안 업무 토의 16시가 있었고 기계획돼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장관, 지금 사령관이 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총장이 대여 시간을 대기시키면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또 그런 상태에서 21시 40분까지 대기하면서 담화를 보고 알았다.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그때 그 현안 총장이 지금 보고 드렸고, 네. 총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육군이 이 거짓말로 인해서 육군을 이끌 저는 역량과 신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차관님, 예. 이 총장과 함께 방첩사의 주요 지휘자들을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관련 내용들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 왜냐하면은 이게 수비장관법이 맞지가 않아요. 이 지금 겸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따른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될 때까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아까 본의원에게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HID를 대기시켰으나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보사에서 이번 작전에 동원된 인원이 전체가 지금 몇 명입니까? HID가 총 몇 명이죠? 5명입니다. 특수 요원은 5명입니다. 선관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선관위에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 10명이 갔습니다. 선관위에는 제가 10명 보냈습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영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총장입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시간 일정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시간 어떤 시간이죠? 12월 3일 날 그 오후 현안원 보고하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그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때 4건의 이제 보고가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이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늘 한 달에 2번 정도 이상은 현안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날 하이스트 등 여러 가지 일정이 그 대령대에서 많았는데 그 대령대 중요한 행사 시절 참여하고 왜 서울에 있었냐고. 예, 그게 이제 안 내려가고. 그게 이제 보고 드리고 나오는 중에 저녁 21시 40분에 이제 대기하라 그랬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기차표는 끊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네. 만절 특급이란 말이 있어요. 하마가 10,000번 물이 흘러가고 수박에서도 반드시 공연을 흘러가는 겁니다. 양심 속이지 마세요. 만절 특급이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사령관이 10명이라고 해서 1193명입니다. 차관님, 정확한 추가적인 투입 인력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제가 투입 인력 확인하겠습니다. 네. 육군 참모총장님, 네. 계엄법 구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아시죠? 계엄사령 특별조치권 모르겠습니다. 계엄법도 그러면 모르고 계엄사령관이 되셨습니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서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의 이런 특별조치권에 의해서만 국민들의 재산들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셨습니까? 예,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에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계엄법 구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특전사령관의 707 특임대가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부수고 국민의 재산권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죠? 무법이죠? 불법이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보고 계엄사령관은 제가 처음 여기 나오셨을 때 TV를 보고 국회 진입 상황에 대해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왜 철수명령 안 내렸습니까? 그때 특별조치권을 발동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고 TV를 보고 알아요? 여기 맨 처음에 다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여기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특정사령관까지. 근데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 중에서 TV 보고 비상계엄을 아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 아직도 계엄사령관은 TV 보고 알았습니까? 예. 근데 왜 손 안 들으셨어요? 뒤에 지휘관들은 다 들었는데. 예, 뒤에 듣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계엄과장님, 자 시간 멈춰 주시고 계엄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입니다. 예, 합참 직제령에 계엄 업무가 있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첩사 직무 참모장님. 부대령에 계엄 업무 없죠? 예. 예, 아니요만 답하시면 됩니다. 없죠? 예.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문건을 작성한 거는. 들어가십시오. 특수작전 항공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멈춰 주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특수작전 항공단장입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602 항공대대로부터 22시 49분경에 긴급 비행 임무를 유선으로 접수했다고 수방사에서 그래요. 요청한 적 있죠? R75 지역 비행. 헬기 비행. 예, 확인하겠습니다. 대대에서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헬기는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수방사. 예, 그렇습니다. 수방사 어디에서 받아요? 그때 제가 합동 방공 작전 통제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R75에 들어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승인권은 수방사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는 승인을 안 해줬죠. 보류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이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후에 특수작전 항공단에서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에다가 승인 건의 요청을 해요. 육군본부 정보참모작전부장 조종래 소장이 왜 나옵니까? 이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차장 대령 김문상.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 수방사령관 대신 좀 답변. 아니 됐어요. 공문 여기 공문으로 제 읽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끼어들어요? 자,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차장 대령 김문상. 이후에 수방사에서 승인을 보류하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안보폰으로 승인을 건의하였습니다. 차후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안보폰으로 12월 3일 화요일 23시 31분경에 R75 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헬기의 R75 최초 진입 시간은 23시 43분경입니다. 작성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대령 김문상 전화번호 02-524-3330. 총장님, 예, 월권한 거예요. 정보작전참모부장 이게 공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수방사령관은 가만히 계시고 부승찬 의원님이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필요하면 예, 아니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만 대답하시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기회를 드릴 겁니다. 조금 더 드리세요. 내가 끼어들었으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자, 이게 국회 자료 요구에 의해서 온 공문이에요. 공문. 공문서 위조죠. 만일 이게 잘못됐다면. 예? 그래서 지금 총장님, 예.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헬기의 R-75 비행 제한 구역에 진입을 승인해 줬어요. 수방사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수방사는 승인 보류를 했는데 육군 정보참모 작전부장이 정보작전참모부장이 권한도 없는데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문서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예, 출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당시 현장에서 작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75는 저희가 평상시에 제 명의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근데 그것이 사전에 협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R75에 대한 권한의 통제는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그 작전처장이 계엄사에 있는 참모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온 문서였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안수 총장님. 아예 권한도 없는 수방사는 계엄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예 권한도 없는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이걸 승인했어요. 박안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장관 총장님 아까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뭘 좀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끊은 게 기억이 나서 빠진 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네네. 하십시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그 주의통역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가는지 도착지가 어딘지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막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저 위에 보니까 작전이 막 전개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C4I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긴급 상황이라서 들어가는 헬기가 보다 알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승인된 걸로 내려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그 부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의원님. 제가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전화 받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부승찬 의원님 충분히 드렸고요. 네, 마무리하십시오. 예. 법적 권한이 없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때는 아니, 이거는 정보작전참모부장 인사명령을 갖고 와요. 네.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전두환이 되지 마십시오. 일이 사후라도 장태환 장군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전사령관님, 그 대통령 윤석열이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뭐 1일 알았는지 계엄이 2일, 3일 알았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래전부터 계엄이 준비된 사실을 알지는 않았죠? 예. 수방사령관님.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엄이 준비됐다고 그 자체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방첩사 1처장님. 예. 뭐 그런 말 많잖아요. 수방사 사령관, 특전사 사령관이 방첩사를 방문하고 되게 이례적인데,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 경호실장 시절에 또 방첩사 사령관하고 맨날 만나고 이러니까 모두가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이 터졌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기획하고 모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면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계엄사 합수단이 FTX 올 3월에 했잖아요. 그 훈련을 했잖아요. 방첩사에서. 방첩사에서 한 게 그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물론 병력 이동을 안 했지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 전엔 그런 훈련 한 적이 없잖아요. 예, 정확히 맞습니다. 합수본부 운영에 관련된 인원 편성. 왜 갑자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병장에 모여서 이동을 안 했지만 이걸 왜 했어요? 전시 전환에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올해 했냐고요? 전시 전환 관련돼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했는지 몰라요? 정확히 그거는 그 모르고 의도를 저희 모른다는 거예요?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교육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원 전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교육한 것은 전시 전환 절차에 관련돼서 지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게 너무 취약하다라고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한 것으로 교육이 됐습니다. 네. 이 포고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와 문장 이런 게 군에서 자주 사용하던 겁니까? 갑자기 의료 관련해서 나오면 처단하겠다. 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아니냐. 특히 윤석열 정부가 뭐 복잡한 이런 것들이 싹 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 이랬다면서요. 뭐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싹 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 이랬다면서요.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포고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군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군 외부에서 작성한 겁니까? 우리 참모총장 생각이 어떠세요? 예, 누가 작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자주 쓰는 용어예요? 군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전사령관님. 네. 민주당 당사는 어떤 병력이 들어왔죠? 1공수여단에서 1개 대대가 임무를 부여받고 수행했습니다. 병력들이 당사 안으로 들어갔었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가지도 않고 중간 지금 제가 어느 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역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임무 종료하고 중지하고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사 확보하라고 했을 때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중립 위반인데 뭔 생각이 들었나요? 국회하고 좀 비슷한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대통령 윤석열 씨가 전화를 했잖아요. 정적수가 아직 안 찼는데 안 찼으니까 끌어다 내라 이런 얘기. 정적수 얘기를 했죠. 안 찼다고. 예. 네. 참 의아해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정적수가 한 130명 됐을 때 찼는지 안 찼는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정적수가 안 찾는지 알까요? 그거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심스러운데 그 안엔 특수부대가 안 들어와 있었죠. 특전사. 거기는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CCTV 이런 것도 확보가 안 돼서 안을 못 봤잖아요. 저는 그 안에 분명히 아무도 안 들어갔고 그때 당시 제가 전투통제실에 있었는데 전투통제실 왼쪽 화면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화면들이 쭉 비춰졌었는데 그때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좀 화면 비춰진 게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죠? 국회의사당 전체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YTN으로 그때 보도가 된 화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명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그 추정컨대 주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한번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얘기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장관 대리. 예. 1호기가 그 비행 이번에 이륙을 했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대통령 도피를 위한 연습으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는 자체 정비 비행위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체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얼마에 한 번씩 해요? 제가 정확한 주기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정비 운항이랐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엄사령관, 예. 지구 계엄사령부와 지역 계엄사령부, 군당급과 포스타가 지휘하는 데는 지구 계엄사령부고 지역 계엄사령부 다 만들었죠. 예. 다 만들어진 지 최종 보고는 못 받았고 중간 보고는 만들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매번 오래 쓰시고 계십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몰라서 한 10몇 개 그랬는데 20몇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 비상계엄. 예, 전국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여기 정부리 참가했는데 장관들이 전부 다 거기에 참가했다는 거는 내란죄에 다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 관련 내용들은 또 확인이 되고 또 조사가 되고 수사가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되는데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하고 어쨌거나 여기 가담한 거는 군당급이랑 전 세대가 다 가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관계를 든 군단이나 어디 있습니까? 없네? 관계 든 군대가 있어요? 제가 계엄사에서 운영됐던 이하 뭐 지역 계엄사까지는 제가 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저 특별히 그런 건 없었지만 아마 만들고 있는 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종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랑 순회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형 군당급 이사 정부대가 여기에 가담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가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진짜로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드론 작전사령부 정작 사장. 네. 앞으로 나오고. 정제실 이승 대령입니다. 지금 드론기 북한 운영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드론 사령관의 말인데 본인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 그거는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야, 그냥 진짜. 들어가세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드론 사령관. 앞. 드론작전 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으셨지만 역시 NCND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지작사 이하의 드론봇 부대가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부대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차관님, 예, 지작사에 드론봇 전투단이 있습니다. 이 드론봇 전투단에서 이 드론을 북한으로 운영했다. 맞습니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사령관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운영하는 소위 정찰용 무인기가 SBAT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저희는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요? 소형 정찰 드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영문으로 SBAT, S-BAT. 영문자로는 저희 명시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하든 안 하든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난번 국군의 날 때 보여줬던 그 드론 있죠? 네. 그것이 굉장히 정찰에 적합하지 않은 무인기다. 고도가 높아도 소리가 쉽게 들려서 발각되기 쉽다. 맞습니까? 고도는 뭐 고도에 따라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59초. 1분 더 주실 거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준비하고 나오세요. 나성민 실장. 예, 방첩사 신원보안 실장입니다. 신원보안 실장이죠. 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개헌 문건 만들 때 관여했죠. 당시에 17년도에 저는 신원보안실에서 신원 업무를 했습니다.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TF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걸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해편 원복될 때 원복되지 않고 안보위원회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박승하 실장. 네, 기획관리실 예. 박성환 대리님. 예,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하고 친하죠, 그죠? 친하고 아시고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알지 않았어요? 네, 충암고 나오셨죠? 네, 소위 충암고 인맥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암고 나오는데 충암고 인맥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이 충남도예요? 충암도라고 얘기 나오는 그 분들하고 저는 그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에 여인형 사령관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김철진 군사부장. 예, 군사부장관입니다. 예, 김영은 국방부 장관 군사부장관으로 언제 보임받았습니까? 9월 6일 파견으로 보직을 받았고 실제 보직은 11월 26일부입니다. 그 후임이 아까 박승하 실장이죠. 우리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실장이었잖아요.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은 8월까지 임무 수행을 했고 그러다가 후임이 박승하로 바뀌었죠, 그죠? 12월부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정도 할게요. 들어가세요. 예, 국방부 조사본부장. 예. 아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안보폰, 보안폰 관련해서 우리 조사본부장께서 지금 검찰단장이 직무 배제돼 있으니까 서버 압색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 문제는 저희가 주도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보안폰하고 서버에 대해서 점거 보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철진 군사보좌관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군사부장관입니다. 김 보좌관은 진급 예정자죠? 예, 진급 예정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시겠네요, 그죠, 인생에. 예, 그렇습니다. 지통실 결심 지원실에 국회법 법령집 왜 갖다 주셨어요? 누가 갖고 오라 그랬어요?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예.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제가 나와서 저희 해당 과장에게 법령집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다렸다가 법령집을 받아서 다시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몇 시에요? 1시 40분이었나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1시 그러니까 저 결의안 통과된 직후에요, 직전이에요? 대통령께서 오신 시간이 이후기 때문에 예. 1시 30분, 4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육군총장 있었고 국방장관 있었죠? 결심지원실에. 그 안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들어가셨는데 예. 제가 맨 마지막에 따라 들어가서 끝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정확한 인원들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자리에 법령집이 나왔고 합참의장은 없었고, 그죠? 의장님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명수 의장을 기억하지 못해 키도 비슷하고 모를 수가 없으실 텐데. 안에 들어갔을 때 제 자리가 예. 칸막이가 있는 맨 끝쪽 자락이어서 안에 계신 분들을 정확하게는 볼 수 없고 합참 지통실 결심지원실 평소에 이곳에서 임무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방차관이 가서 여기서 근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진팔 차장이에요, 아니면 합참의장이에요? 결심지원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 특별한 회의가 있거나 화상회의가 있거나 하면 쓰는 곳인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중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예. 수방사 군사경찰단 대령 김창학 대령 나와 주십시오. 네, 군사경찰단장입니다.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직접 관리하세요? 밑에 대대장이 있고 대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이곳에 왔을 때 단장은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최초에는 초동조치팀 9명하고 특임 중대장 그리고 모터사이클 MC 2대 그리고 제가 몇 명이 왔어요? 따라왔습니다. 임무가 뭐였어요? 당시에 제가 임무를 늦게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임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딥니까라고 체포조였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전사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면은 차에 실어서 과천에 수방사 감청사로 갖다 놓는 체포조죠?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바가 없고 그런 임무를 하도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무를 부여받지 못해서 국회라는 곳만 알고 제가 도착한 시간이 12시 02분 3분쯤이었는데 휴대폰으로 사령관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지시 받았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 지시 받고 단장 무슨 지시를 밑에 직원들한테 드렸어요? 예, 의원님 제가 양쪽 다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양쪽 다 가서 진술을 하고 왔는데 통신 내역이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 2분경에 전화를 사령관님께 하셔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 있거든.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MC 있잖아. MC는 국회 외곽으로 순찰을 돌아라. 그리고 순찰을 돌다가
자, 박선원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경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통령께서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밖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